네, 제 3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미의 여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의 여신인데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거세를 당하면서 거품이 나옵니다. 거품이 바다로 가서 그 거품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프로스가 거품이라는 뜻이고 아프로디테가 거품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됩니다.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프러스 섬으로 상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이프러스 사람들의 뜻도 있고 음란하다는 이런 뜻도 가지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에서는 비너스죠. 그러니까 이제 베네리알 디지즈 이러면 이게 성병인데요. 성병인데 비너스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성관계가 물란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병을 원래 하면 그 미의 여신의 병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베네리알, 사랑의 색정이 이런 뜻이고 아프로디시아, 격렬한 성욕, 아프로디시아 매니아, 에로토마니아, 성욕증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다 원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이제 처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미녀가 되니까 신들 간에 막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날은 제우스가 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고는 이제 남편을 정해줬습니다. 헤파이스토스죠. 절세의 미녀한테 불구자인 헤파이스토스를 남편으로 삼게 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은 오로지 그냥 부인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대장장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극의 합일적인 이런 요소가 있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신한테 가장 추한 그런 그 신을 부부로 맺게 해준 이런 걸 제우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애정 행각이 아주 복잡했죠. 전쟁의 신 아레스죠. 아레스한테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많이 납니다. 사랑, 안테로스, 포보스, 포비아죠. 데이모스, 걱정. 거기서 난 딸 이름이 하모니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모니라는 단어가 아프로디테가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난 딸 이름을 조아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하모니, 조아가 여신에서 오리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프로디테가 헤르메스하고도 그 심부름꾼 비서실장하고도 또 관계를 가져가지고 헤르마프로디토스 첫째 아들이 헤르마프로디토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헤르마프로디토스가 또 워낙 잘생겨놓으니까 요정 살마키스가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둘이 한 몸이 돼버려라. 이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르마프로디토스지만 남녀가 같이 하나가 된 이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헤르마프로디티즘 이런 이제 의학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헤르마프로디토스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헤르마프로디티즘의 어원이 되고 헤르마프로디티즘이라는 건 흔하지는 않지만 의학에서 있습니다. 한 개체 내에서 난소와 고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성기도 있고 외성기가 남녀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XX 또는 XY가 돼야 되는데 XX, XY를 같이 갖게 되는 이런 경우죠. 그렇죠? 이게 병적인 상태죠. 그렇죠? 이런 상태를 이름을 헤르마프로디티즘, 남녀 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헤르마프로디토스에서 나와가지고 그 신화에서 이름을 그대로 따서 저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프로디테하고 헤르메스의 그 둘째 아들이 에로스죠. 그죠? 에로스도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였죠. 그죠? 처음 그 우주가 생길 그 당시에는 모든 에너지의 소스로 에로스가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사랑의 신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에로티즘. 로마로 가면 큐피드가 되죠. 그죠? 큐피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에로스의 그 신에서 나온 거죠. 그죠? 초기에는 우라노스, 가이아, 타르타토스, 에로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죠? 모든 생명체를 생성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에로스를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아프로디테하고 전쟁의 신의 둘째 아들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가 그 푸시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푸시케가 이제 왕국의 셋째 딸이었는데 워낙 미모가 돼가지고 자꾸 아프로디테하고 비교를 하니까 아프로디테가 질투를 내가지고 이제 가장 비천한 남자를 좋아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에로스가 그 화살을 잘못 쏘아가지고 자기한테 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에로스가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와서 지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절대로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이제 푸시케의 언니들이 가서 꼬드겨가지고 꼭 이걸 보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게 되고는 떠나게 되죠. 그죠? 떠나게 되고 이제 푸시케가 그 에로스하고의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아프로디테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어려운 일을 겪고 그걸 해결을 해야 하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다 걷도록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에로스하고 푸시케를 다시 맺어주게 되는 그 사랑을 허락하는 이런 그 신화가 있죠. 그죠? 근데 그 푸시케하고 에로스에서 난 그런 딸이 이름이 환희입니다. 환희가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뜻하는 바는 푸시케는 완전히 영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같이 이제 합해져야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환희를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이 있는 거죠. 그죠? 한쪽만 돼서는 안 되고 양쪽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이런 그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프로디테가 디오니소스하고도 또 애정 행각을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프리아포스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뭐 엄청나게 생식기가 큰 그런 그 신입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아주 커가지고 생식력의 신인데 프리아피즘이라는 그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기가 된 상태에서 병적인 상태죠, 그죠? 병적인 상태에서 발기된 상태가 가라앉지 않는 이런 상태를 프리아피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도 이제 프리아포스 이 신에서 오리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세멜레하고 관계죠, 그죠? 세멜레하고 관계에서 세멜레가 원래는 여사제였는데 제우스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 헤라가 질투를 하게 되죠. 해가지고 세멜레에게 제우스의 참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라. 근데 신들은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면 인간들은 살아남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모습을 보고는 세멜레가 타버립니다. 근데 이제 타면서 자기 넓적다리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그 세멜레에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자기 넓적다리에서 키우는데 그게 디오니소스죠. 그죠?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라가 계속 못 살게 굴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 신이 되는 술의 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포도나무도 발견을 하고 포도주법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술의 신이 되죠. 그죠? 술의 신이 되는데 태어나기는 신과 인간의 반신 반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워낙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이 된 이런 존재라서 아마 자수성가형의 신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오니소스하고 사이에서 프리아포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프리아포스는 그 예술 작품에서는 생식기만 아주 커다랗게 그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 신입니다. 풍요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 프리아피즘 말씀드렸죠. 성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계속 발기된 상태예요.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백혈병이나 혈우병, 또 악성 종양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런 그 성적인 자극과는 관계없이 계속 발기가 되는 지속 발기증입니다. 이게 이제 프리아포스 그 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그 의학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하고 또 관계를 맺죠. 인간 안키세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네사스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네사스가 트로이 전쟁 때 마지막에 이제 그 트로이에서 탈출을 하죠. 탈출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네사스의 16대 손이 루물루스예요. 루물루스가 로마 건국의 신화에 나오잖아요. 루물루스 형제가 로마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죠?
로마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프로디테하고 안키세스에서 난 그 아들의 후손이니까 로마인들은 아프로디테가 소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소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난 자손들이 로마를 건국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신화로 이어집니다. 네, 헤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인데요. 이 헤로라는 게 뜻 자체가 매춘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린토스죠, 과거에는. 여기서 이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수호신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전 자체가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러면은 신성한 매춘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이런 뜻이 되고, 코린토스로 간다 그러면은 여사제, 헤라죠, 그죠? 매춘부예요. 매춘부와 즐기러 간다는 이런 뜻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면서 편지를 쓰고 한 게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큰 주제가 신화와 정신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정신이야기라는 이름 자체가 신에서 온 거죠, 그죠? 푸시케, 이게 그 나비였잖아요, 그죠? 나비인데 이게 호흡도 되고 영혼도 되고, 과 이름이 신에서 온 겁니다. 이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학에서도 신화가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에디푸스 컴플렉스, 오레스테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다 신화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진단명도 나르시시스틱 디소더, 자기의 장애, 공황장애, 매니아, 그 다음에 용어들도 히프노시스, 수면이죠. 인솜니아, 불면증, 에코, 반향어, 포비아, 공황, 판타지, 이런 용어들이 다 신화에서 온 겁니다. 신체적인 질환으로도 성병, 스핑터, 프리아피즘, 헬마프로디티즘, 남녀 한몸증, 이런 것들이 다 신화에서 오리지된 거죠. 그래서 신화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와 일상생활하고도 같이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화의 핵심 사상을 보면 대극의 합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대립적인 상황이 하나가 되는 게 신화 전체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 인간, 동물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남과 여가, 역사와 전설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순결과 바람둥이, 아름다움과 춤, 항상 대립적인 걸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 말씀드렸었죠. 조화로움과 부자로움, 그냥 그 불륜의 관계에서 난 딸 이름을 조화로움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 감성, 지혜, 아폴로, 디오니소스 이런 거죠.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그죠? 무의식과 의식. 결국은 이런 대역적인 그런 합일의 이런 사상이 정신의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가 되게 한다거나 생각과 감정, 행동이 하나가 된다거나 결국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조화로움을 이루면은 건강한 상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그 대극의 합의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문학, 예술 이런 거에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소재가 신화가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